명리 기초과정 지난 시간까지 이제 12운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차례대로 12신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직까지 명리계에서 이제 뭐 12운성까지는 그런 대로 많이들 살피시고 적용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12신사를 가면 약간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신살하면 약간 뭐 무속에서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이렇게 단식 판단을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그 기륭 화복을 명확하게 가르는 이런 측면, 또 약간 미신적인 요소 내지는 혹세무민적인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뭐 만약에 이 명리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고 나를 알고 어떤 근본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어떤 그 무민 혹세를 한다라고 치면 가장 거기에 잘 맞을 수 있는 게 신살이에요. 신살 누구나 안 깔린 사람 없으니까 뭐 있으니까 어떻더라.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행불행이 있다라고 하면, 화복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본인들이 느끼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흉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감을 하고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살만을 가지고 사주명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래 글자, 음양, 오행, 그렇죠? 그리고 천간지지, 십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 또한 신살 또한 사주명리를 내가 제대로 잘 파악하기 위한 도구고, 너무 그 예민하고 치우쳐 있고 뭔가 이렇게 단정적인, 이 신살에서 단정적인 부분이 참 많아요. 이게 어떤 그 흘러온 어떤 전통적인 분위기 자체가. 근데 어쨌든 취사 선택을 하고 가감을 해서 명조를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도구, 또 훌륭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또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오픈마인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단 이 신살만을 가지고 명리를 보고 풀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일반적인 십성의 배합, 조합 구조라든지 12운성에서 파악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캐치가 안 되는, 덜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팔자의 색깔을 잘 입혀가지고 좀 다양하게 내지는 뭔가 그 실상에 근접하게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은 우리가 12운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하고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명칭이라든지 적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다를 뿐이지, 12운성에서 우리가 인지했던 그러한 그 느낌들, 개념들 이런 것들은 거의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운성 할 때도 12신살의 개념이 차용이 되고, 12신살 할 때도 12운성의 개념들이 이렇게 그 준용이 된다,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12운성은 천간과 지지 간에, 천간이 일간이 됐던 십성이 됐던 천간의 모습이 지지에서 어떠한 기운, 어떠한 연관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가지느냐, 갖느냐를 살피는 기법이었다라고 하면 12신살은 하늘까지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지지끼리의 서로 상호작용의 어떤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밝혀낸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12가지 체계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간은 뭐 정신이고 마음이고 이상이고 구상이고 뜻이고 뭐 이런 쪽으로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지는 환경, 현실, 물질, 육체, 그렇죠? 체감, 유형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지 관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생활에 실제 다가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2가지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말과 살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이 12신살은 신살 중에 이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옛날 고서로 쭉 올라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그 비교적 가까이 나중에 나온 정립이 된 자평진전이나 적천수나 아니면 궁통이나 그거 이전에 뭐 삼명통해라든지 명리정종이라든지 또 아니면 연해자평까지도 올라가 보면 특히 그 삼명통해 같은 경우는 신살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신살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총망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신살의 작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우리가 현대 관법 이전에 고법 체계에서는 신살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했다라는 거고 그 신이 그래서 신은 보통은 길성의 길한 의미를 갖고 살에는 이제 흉한 의미를 가져서 신살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가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어요. 원래 따지면. 한 250가지도 얘기하기도 하고 470, 80까지 얘기도 하기도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현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신살은 대표적인 게 12신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어떤 효용도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실제 체험이 되거나 징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따지면 많이 넓혀도 한 7, 8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쨌든 기본 베이직은 12신살 기준으로 하고 이제 기타 신살 할 때 뭐 한 많으면 한 2, 30가지 그렇죠? 한 20가지 내외 이 정도에서 기본 그 소재를 가지고 격이라든지 아니면 12운성, 10성 또 글자 자체의 의미, 음양, 오행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낙정관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물에 빠지기 쉽다 뭐 이런 거 무슨 욕분살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욕조에 빠지기 쉬운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옛날엔 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공동 우물이 있었고 다 우물 길러 가는데 애기들이 엄마 따라서 손잡고 가고 뭐 엄마 다른 일 하고 뭐 이럴 때 우물가보 옆에 빨래터도 있고 하니까 빠지기가 쉬웠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에 어디 우물 있는 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대적인 상황에 어떤 그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니까 사주명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놓이면 그러한 경향성들이 있더라라는 쪽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그런 신살의 형태로 이렇게 그 체계화가 됐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실생활에 또 아니면 실제의 사례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다 배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신살은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배웠던 그 12운성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12지지 12글자의 조합성에서 원리의 근거를 해가지고 나온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12가지 에너지가 개별로 존재하던 서로 간의 합에 의해서 충에 의해서 작용을 하든지 이 사주명조 내에서 좋은 작용을 하면 그 또한 길한 작용이다라고 해서 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는 길성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주 내에서 부정적인 흉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2운성보다도 의미가 갖는, 명칭이 갖는 뜻 때문에 신살이라는 의미가 어떤 기륭화복적인 부분을 딱 많이 가르는, 구분하는, 확정이 있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12신살, 12운성은 일간대비도 십성에 청간했던 이 십성대비도 관계성을 지지하고의 관계성을 따졌는데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로세로 명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연월일시에 이렇게 금묘화실도 있고 원형이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형이정도 있는데 각각의 글자들이 음양도 있고 오행도 있고 십성도 있어요. 근데 그 글자들이 각각 놓인 글자가 옆으로도 형충회 합파로 작용을 하지만 그 자체 글자들로는 그걸 이제 세로로 본다라고 하면 각각의 삼합운동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경술년생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오행으로는 토고, 뭐 십성으로는 일간대비, 뭐 편인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붙어 있는데 인호술 운동을 하는, 그렇죠? 술토잖아요. 인호술 운동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유술 운동을 하는 방합 운동성도 가지고 있지만 큰 어떤 그 영역을, 공간을, 시간을 써가면서 인호술이라고 하는 화운동을 이뤄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각각의 연월일시는 이렇게 각각의 운동성을 띠고 있어요. 운동성들이. 예. 그래서 그러한 운동성들이 서로 간에 작용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점은, 그러니까 12운성은 보통 많이 쓸 때 봉자인거법을 쓰지만 일간을 주안점, 일간을 중심점으로 많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대국적이고 어바웃에 대한 것들은 연지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법의 흔적이죠. 예전엔 그 삼명법이라 해서 롱명신으로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지 기준의 운동성을 중점으로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목화금수 운동을 하니까, 목화금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12가지의 기운의 대비성을 가지고 각각 궁성별로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고, 근데 또 연월일시로 따지면 초년, 청년, 중년, 장년 이후 노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 일지 기준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 거야. 일지로, 그렇죠? 일지, 그러니까 일주, 일지, 시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 딱 타고난 어떤 판에 가지고 나온 에너지의 형태,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은 연지 기준으로, 연지의 삼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기준을 세운다. 신살은 그거 적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상황에 따라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미리 보는 이렇게 신년운세 이런 것도 했지만 제가 일지 기준 가지고도 많이 돌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도 있지만 연주의 상황이 있지만 일지에 그거는 나이기도 하고 내 가정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삼합운동성이 어떠한 상황하고 개미운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도 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지 기준으로 보고 금묘화실에 따라서 원형이정에 따라서 각각 중요한 포인트 때에 기준점을 삼아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일간 기준으로도 봅니다. 일간 기준으로도. 그거는 지난 시간에 12운성 할 때 일간의 운동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갑계는 목운동이고 이를테면 병물은 이렇게 화운동이고 신임은 수운동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갑을 병정 경기정은 금운동이고 그래서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일간 대비 예를 들어서 신사일주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신사일주면 이건 임신이 그쵸? 수운동을 하잖아요. 신자진 사니까 일지가 겁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간으로 보면 신금일간이 안명합하는 정관을 깔고 있고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비겁이 있긴 하지만 관인상생을 하고 있고 이런 에너지로 다 이렇게 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노인 자리들이 예를 들어서 겁살로 노인, 일지가 그죠? 배우자가 겁살의 형태일 수도 있고 관이 겁살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간신살로도 보는 거예요.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양옆에서 작용하는 걸로도 보고 연지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또 그 신자진생이었다 더더구나 그죠? 예를 들어 무신생이다. 무신생이 살을 보는 각각이 12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죠? 무신생이 살을 보는 거는 또 일간 기준으로도 겁살인데 무신생으로도 겁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심리적으로도 겁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배우자의 동태라든지 중년 이후의 삶이 그런 겁살적인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2운석으로는 절지다라고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겁살이다. 살자를 붙여가지고 하면 절지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여기다 플러스해서 겁이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 성분이 더 보태진다라고 하면 요 일지 중년 이후에 배우자의 동태 이런 형태들이 더 또렷이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좌우에 인사신이 걸려있다든지 복음이 걸려있다든지 충이 걸려있다든지 하면 그런 의미를 더 덧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틀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살아요. 이 팔자의 그런 구성대로. 만약에 그런 형태로 안 산다? 그러면 뭔가의 다른 쪽으로 다른 방편이나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현실적인 그러한 클리크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업적이든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의 형태적이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12 신살은 조금 뭐 12운성도 그렇지만 12운성을 그대로 붙이면 60갑자인데 이걸 음양을 다 섞어서 하면 120갑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는 연지가 무슨 운동을 합니까? 지장화 운동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지장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생황묘잖아요. 그렇죠? 생황묘. 똑같아요. 개념을 확장을 하시면 되죠. 이게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장화가 신자진이다, 인호술이다. 그러면 4개의 운동성을 갖잖아요. 그렇죠? 4개의 운동성을 갖으면 이걸 기본 중심으로 놓으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오행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사실은 화생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화극금인데 계절의 형편상으로는 화생금이에요.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4개의 큰 카테고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가 예를 들어서 뭐 인호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호술이 이렇게 삼합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인년생은 지살이 되는 거고 그렇죠? 5년생은 장성이 되는 거고 술년생은 화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생지, 왕지, 묘지, 묘지 이런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생년지가 이 중에 하나로 있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화운동을 하는 거고 화를 생하는 거는 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목이 되는 거고 화가 생하는 거는 금이 되겠죠. 그렇죠? 금이 되고 또 이 화기운하고 지난 12운성 할 때나 아니면 제가 그 기토일간 할 때 말씀드렸나요? 이 구맹주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인호술 운동에 원래 이 명조가 태어난 이 어떤 바탕적인 에너지의 합력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허물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를
이 격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격각. 그러니까 이렇게 격각의 가장 대표 주자가 충이 되는 거고, 충이 되는 거고, 옆에서 크로스로 그 에너지성을 화운동을 하는데 화운동을 못하게 하는 건 수운동이겠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운동의 반대가 되는 요거는 화운동의 반대가 되는 거는 수운동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요거를 이제 밑에 그룹, 그러니까 본 그룹, 밑에 그룹, 내가 생하는 위에 그룹.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만만한 그룹, 알로 보는 그룹, 밑에 이런 그룹. 아니 그렇게도 봐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떠받들어야 되고 거역 못하고 이렇게 좀 뭔가 나한테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뭐 이런 말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윗전이지 여기 상전, 아래전. 그리고 여기는 나랑 에너지가 전혀 반대 방향성을 띠고 있는. 이게 나의 긍정적인 자극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사사건건 나를 시비하고 브레이크 걸고 딴지 거는 그런 반대 요인, 반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밑단계가 되는 거는 요게 그 인호술이니까 목이겠잖아요. 그죠? 목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묘미가 되겠죠. 그죠? 해묘미. 여기가 해묘미가 되면 요 해묘미는 밑에 단계니까. 그쵸? 이거를 겁연반이라 그래. 겁연반. 12운성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전력세라 그랬죠. 그쵸? 전력세. 똑같아요. 그 의미, 에너지는 그 속성은 비슷한데 명칭이 여기를 겁연반이라 하고 해묘미 운동을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해는 겁살이 되는 거고, 인호술에 다 해는 겁살이 되는 거고, 묘는 연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미는 반환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술년생이면 반환살이 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술년생이 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잠을 어디로 가야 되냐? 두침 방향을 미방이니까 남서 방향이 되겠지. 이런 쪽으로 두침 방향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목생화, 화생금이면 금은 사유축이죠, 그렇죠? 사유축이니까 사유축은 윗그룹이잖아요. 그죠? 윗그룹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축은 이게 무슨 그룹이에요? 이게? 네, 망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육천. 이거를 다른 12운성으로는 녹사양이라 했죠. 그죠? 녹사양. 그러니까 이렇게 걸록지, 사지, 양지가 12신살로 내려오면 12신살의 옷을 입으면 망신, 육해, 천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고 요 이제 지장화, 본그룹, 메인 그룹의 반대 에너지가 되는 수가 되면 이거는 신자진이 되겠죠. 그렇죠? 신자진이 되면 이 신자진은 이건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역제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역마, 제살, 월살 해서 이러한 의미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내가 태어난 연지의 메인 그룹에서 그 밑에 단계 겁연반 그리고 위에 단계 망육천 그리고 반대 격각 내지는 충치거나 하는 그런 단계를 역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런 운동성을 갖습니다. 이런 운동성을 기본적으로는 베이지컬하게 이렇게 운동성을 가지면서 작용을 하는데 이걸 다 12운성하고도 치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치환하는데 적용하는 구조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12운성은 청간이 하늘이 지지에 깔려있는 12글자하고 반응하는 이러한 방식이다라고 하면 이 어떤 12신살은 보편적으로는 연지 기준으로 그리고 경우나 적용이나 해석의 방편, 여하에 따라 가지고는 어때요? 이렇게 어떤 그 기준점을 연지로 삼을 수도 있고 일지로 삼을 수도 있고 월지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시지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일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계속 적용법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신살만 가지고 다 풀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신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시면 좋습니다.